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실습 조교도 하고 했었지만 진짜 음악하는 걸 후회했던 적도 많아요. 이게 맞나? 와,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목도 다치지, 뭐 소리도 안 나오지, 막 이럴 때는 정말 와, 멘탈이 정말 가루가 되더라고. 부서졌어요. 부서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야 막 진짜 일주일에 막 13시간씩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가도 또 잠깐 비면은 또 어제 엊그제 계속 지금 네다섯 번씩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차거든요. 사실 시간이. 그런 걸 보면 야, 내가 그래도 버텨냈구나. 야, 이거 어떻게든 뚫어냈구나. 이 쟁쟁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내 방식으로 이걸 버텨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진짜 뿌듯하죠. 아, 그래도 오랜 시간, 남들이 3, 4년 걸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학원을 만들거나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나는 비록 15년, 14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늦은 만큼 정말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열애절에 뭐 4년 만에 학원도 확장을 하게 되고 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물론 이제 풀대출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야 그래도 나 좀 잘 살아온 것 같다. 망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월세 달라고 안 하고 야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더 버텨야겠죠. 이제 또 확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풀대출이 있기 때문에 더 버텨야 되는 생활의 연속이겠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 10대 20대를 알잖아요. 얼마나 흔히 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었는지를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학원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고민했던 건 굳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진짜 후회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야 처음에 1년간은 진짜 일주일 중에 이틀만 나와도 될 정도였어요. 시간당 2만 원씩 받았어요. 2만 원씩. 학원에서 버는 만큼만 받자. 어차피 다른 분들 눈치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레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당 2만 원만 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시와 오디션보다 취미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죠. 오히려 제가 하는 방식은 그쪽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학원을 하고 3, 4년 정도 하면서 막 오디션 입시도 꽤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재미를 붙였죠. 그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쓸 수 있고 내가 신경 쓰는 중점이라든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야 2년 진짜 죽어 지냈어요. 정말로 1, 2년은. 근데 그때도 항상 약속했던 건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 무릎이 나갔거든요. 정말로 어떤 전단지도 누구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요. 다 제가 새벽까지 계속 매일 아침에 학교 어디 가서 돌려야 되면 막 탈 쓰고 가가지고선 돌리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와야지 내가 내 레슨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급이 얼마다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전공자인데 얼마는 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만약에 하는 방식의 레슨이 마음에 든다면 사람이 올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꽤나 많이 하면서 한 2, 3년까지는 꽤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트레이닝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습득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막 어디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막 클래스 같은 거 강의하는 거 있으면 진짜 꼬박꼬박 찾아서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A라는 거를 설명을 해도 나처럼 설명하나 나랑 다르게 설명하나 어떤 게 더 쉽나 아니면은 일단 나와 다르면 무조건 습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레슨 노트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정말로 처음에는 쓰잘데기 없는 걸로 갖다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그려놔요. 막 얼굴 막 성대 막 이런 거 그려놓고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지금에 와서는 야 그래도 내가 그런 것들을 했던 게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 생각을 많이 되게 하거든요.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것들도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만들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다 방음비 얼마나 비쌉니까 요새? 어휴 지금 저 여기 확장하는 거 부스 조립식 부스 이번에는 여기가 전부 학원 건물이라서 2m짜리로 갖다 단단하게 위아래 양옆에 다 해서 2m짜리로 하는데 야 6개 공사하는데 3천 몇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방음비 정말 너무 비싸요. 거기에 인테리어비, 간판비, 대출이자 뭐 관리비 월세 또 늘어나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지금 이거를 그만두지 못하는 건 사실은 30살이 넘어서 성취감이라는 거를 처음 얻어봤기 때문이에요. 학원도 1년째 잘 됐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2년째도 아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그러면서 야 내가 코로나 시절에도 버텼구나.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레슨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소통이라는 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반의 반도 사실은 전달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충분히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집중을 시킬 땐 집중을 시키고 또 재밌게 얘기할 땐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강영욱 씨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이경규 씨랑 하는 프로그램에서 되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분 말씀하시는 거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나이대별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꽃보다 한 개, 또 전한계 선생님, 제가 뭐 공부 쪽으로 갔다가 가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분의 레슨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오바를 할 때는 오바를 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말하면 느끼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1시간 수업이면 5분에서 10분은 짜투리 시간으로 빼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5분에서 10분을 연달아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꽂아 넣어요.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이 뭔가 많이 들어오면 저는 긴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배우면 내가 모르는 게 오네? 그러면 긴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알려드린 다음에 꼭 약간 장난식으로 또 한 1분 정도 풀고 목도 쉬어야 되니까요. 부르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레슨을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는 학원 만들고 학원 시스템. 초보자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일상생활에서 진짜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오랜만에 헬스장에 갔어요. 아, 살 좀 빼야겠다. 살 좀 빼야 되겠는데 헬스장에 딱 갔는데 분명히 나는 운동을 좀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선수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주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몸 장난 아니네.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저 아령을 어떻게 들지? 야,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면 내가 얼마나 없어 보일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 학원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방마다 사람이 있으니까. 연습을 할 수 있나? 그때부터 사실은 많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부딪히는 게 불편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인분들 연습실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일산역 앞에 여기 한 3분 4분 거리에 일산역 앞에 아예 그 월 단위로 빌리는 곳을 빌려가지고 연습실을 따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해서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음악은 실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실기라는 게 단순히 노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음악 활동, 노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있겠죠. 두 번째 노래를 직접 하는 게 있겠고요. 노래 연습도 해야 되죠. 가이드 보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앨범 작업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죠. 저는 이것들을 다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곡 작업도 해보고요. 녹음도 해보고. 솔직히 디지털 싱글 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도 10개 이상씩 디지털 싱글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모두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명 가수는 아니니까. 저는 이 작업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으로 가든 취미로 가든 이거 하나가 하나의 취미 생활이잖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저는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을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말을 좀 해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노래만 가르치는 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과 같은데 다른 걸 해야 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기를 사러 가요. 그러면 이 청소기가 얘보다 뭐가 좋고 어떤 게 어때서 내가 이걸 선택할 거야 라는 것처럼 노래 레슨만 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아이들이랑 같이 커버 영상하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버스킹도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해요. 비 오거나 눈이 심하게 오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는 저도 이제 아이들 방학 때나 아니면 시험 기간 때는 저도 이제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몸이 1년에 그래도 뭐 한두 번은 꼭 아플 거잖아요. 그런 날 빼고는 진짜 거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저는 노래라는 게 단순히 노래방에서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정말 좋은 취미 생활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꽤나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꽤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고,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재밌어요. 지금은 막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니 캔버스 들어가서 막 전단지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으면 괜히 뿌듯하고 또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실 때, 보컬학원 시도를 하실 때 중요하게 물론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많이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진짜 한다고 하면 내가 같은 삼겹살집이라도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우리만의 차별점이 생길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을 레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같이 발전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저는 이게 더 발전이 되고, 또 한 사람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못 가는 사람 딴 데 가고, 백종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맛집거리를 만들면 A라는 가게가 꽉 차면 B라는 가게를 갈 것이고, 그렇게 골목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골목은 아니지만 어떤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발전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여기를 보내고 어디든지 갈 때도 어느 정도는 기준점 이상을 위로 높이 봐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노래 너무 재밌는 취미 생활이야.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돼야 저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각기 흩어져 있는 교습소 선생님들이라도 한번 모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디 가맹점화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 거는 100%다 그분들 거죠. 저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모여서 상의도 하고 같이 시스템도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확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개념도 지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뭐 하나 할 때 되게 신중해요. 제가 여기 확장을 공사를 하는데 지금 당장 12월 18일이면 확장 공사 끝나요. 근데 제가 지금 교습소라 요 두 개를 이제 합치면은 학원 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강사분도 모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실용학 학원과 동일한 패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용학 학원보다 그래도 연습실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다양한 악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보컬에 무조건 더 특화가 돼야 되니까,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이 할 때보다는 뭔가 나야 되잖아요. 두 명이 했는데 한 명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거 뭐 확장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짜로 계속 레슨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을 잡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갈까? 예를 들어서 12회 과정이라고 한다면 8회는 보컬 레슨을 하고 4회는 음정받자만 레슨을 딱 할 수 있게 그쪽으로 특화되신 분을 구해서 초보자 커리큘럼을 묶어볼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결국은 저는 레슨생분들이 성장을 하시고 내가 여기가 좋다라는 걸 느껴야지만 레슨생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 경력과 다르게 저희 학원은 10년, 20년 되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안 늘면 결국엔 입소문을 못하고 동네 장사는 그럼 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진짜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과정도 4회 과정이 아니에요. 4회, 8회, 12회 과정. 예전에 12회가 아니고 10회 과정이었다가 다시 또 고민을 해가지고 12회 과정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바꾸고 있어요. 조금씩.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레슨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고, 하루에 13시간씩 잠도 못 자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진짜 다 같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라도 그냥 지나가시면서라도 보시게 된다면, 야, 우리 부커라는 사람들, 정말 학원 교습소 1인 교습소 원장님들 같이 공유도 하고, 정말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경쟁을 한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레슨이.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공유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도 받고, 또 노래만 하다 보면 학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럼 같이 좀 상의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좀 보시고 같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또 보컬하는 학원 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면 참 재미있겠다. 요런 개념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래도 보컬 학원을 만들면서 했던 것들, 지금 이렇게 월에 막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정도로 관리비가
뭐 월세까지 해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벌 수 있나?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막 TV에 나온 가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사실 제 나름대로는 되게 느리고 멍청해 보이고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셨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시가 16년간 충분히 느리지만 걸어온 길이 있고 저만의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3년째 계속 유지가 되어 오면서 결과로 나오는 중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전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랑. 그러니까 진짜로 저랑 비슷하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또 보겠죠.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청소기를 만들면 어떤 거를 보고 그거보다 또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과 좀 친밀감을 가지고 좀 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내가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데 보컬 트레이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야 어떻게 하면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저도 약간 이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상의도 하고요. 아 이런 사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실 이 10분 20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버리는 시간 같지만 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각 잡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찍다 보니까 대본이 없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근데 그 안에는 그래도 무언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소통해서 뭐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분, 실용학과를 가고 싶은 분, 그냥 노래를 취미로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 뭐 원장님들 다 같이 우리 좀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이 보컬이라는 과목 자체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들 많이 올릴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대본도 좀 써보고 좀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